1억을 모은다는 의미,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진짜 메시지.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1억 모으기라는 말 정말 많이 듣지 않아? 누구는 30살 전에 1억을 모았다느니, 누구는 힘든 직장 생활 5년 만에 1억을 모았다느니, 유튜브를 켜도, 책을 봐도, SNS를 봐도 전부 1억 이야기야. 근데 이 숫자, 그냥 돈의 크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1억이라는 목표를 통과하면 사람이 돈을 대하는 태도,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 기회에 접근하는 능력 자체가 바뀌어. 오늘 나는 이 이야기를 편하게 풀어줄게. 그냥 1억 벌면 좋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 그 1억이 인생의 궤도를 바꾸는 숫자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라봐야 후회 없이 도달할 수 있는지 말이야. 첫 번째, 1억은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첫 번째 증명서야.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성적표가 실력을 증명해줬잖아. 근데 성인이 되고 나면 실력을 증명해주는 건 결국 돈 관리 능력이야. 1억은 그 증명서 같은 거야. 왜냐하면 1억을 모았다는 건 단순히 월급에서 남은 돈이 많았다는 뜻이 아니라 소비를 통제할 수 있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단기 만족을 이겼고,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고,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이해했다는 뜻이거든. 너도 알잖아.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습관, 사고방식, 선택의 누적이 엉망이라서야. 그런데 1억을 모았다? 그건 이미 나는 돈을 다루는 사람이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한 거야. 이걸 해낸 사람은 그 이후 2억, 3억, 5억도 훨씬 더 수월하게 간다. 왜냐면 이미 돈 모으는 구조를 몸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야. 1억은 그래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첫 번째 자격증 같은 거야. 두 번째, 1억이 주는 가장 큰 힘은 선택권이다. 사람들은 돈을 자유라고 말하는데 이건 맞는 말이야. 근데 그 자유는 갑자기 50억이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처음으로 작은 자유를 주는 순간이 바로 1억을 모았을 때야. 예를 들어보자. 회사를 당장 때려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마음속으로 진짜 때려치고 싶으면 때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 이 감정이 얼마나 큰 여유를 주는지 모를 거야. 사고 싶은 걸 전부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돈 걱정 없이 고를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동차 수리비, 가족 문제 같은 갑작스러운 충격에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 중 70%가 돈 문제라고 하는데 1억은 그 스트레스의 절반 이상을 덜어주는 힘이 있어. 다르게 말하면 1억은 숨통을 트이게 하는 돈이야. 비로소 삶이 선택형이 되기 시작하는 지점이지. 세 번째, 1억은 씨앗 자본이 된다. 인생을 바꾸는 첫 투자 원금. 사람들은 자꾸 1억을 목표 금액으로 보는데 사실 진짜 의미는 시작 자본이라는 데 있어. 1억은 투자 관점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기준점이다. 예를 들어 연 5%만 굴려도 연 500만 원, 연 7%면 연 700만 원, 연 10%면 연 1000만 원이 불어난다. 단 한 번도 힘쓰지 않고 잠자고 있을 때 생기는 돈이 말이야.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 왜냐하면 투자 원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봉이가 눈에 보이는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하거든. 사람들은 부자들은 왜 점점 더 부자가 되냐고 불평하는데 답은 단순해. 이 사람들은 이미 큰 원금을 갖고 있어서 시간이 곧 돈이야. 반대로 원금이 0에 가까우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크게 바뀌지 않아. 그래서 1억은 돈이 일할 수 있는 세계로 넘어가는 첫 관문 같은 거야. 네 번째, 1억을 모은 사람과 못 모은 사람의 관점 차이는 극명하다. 나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해. 1억을 누가 모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이 보인다. 정말이야. 1억을 모은 사람은 대체로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 돈은 쓰는 것보다 남기는 게 더 중요하다. 소비보다 자산 구매를 더 우선한다. 단기 만족보다 장기 성장을 본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소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안정감이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는 걸 안다. 반면 1억을 못 모은 사람의 관점은 이렇지. 돈은 월급이 적어서 못 모은다고 생각하고, 소비는 나를 위한 투자라고 합리화하고, 미래보다 오늘의 기분이 더 중요하고, 할부, 대출, 소비의 이유가 너무 많고, 지금 나도 즐겨야지라는 말 뒤에 과소비가 숨어 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그룹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진다. 1억을 모은 사람은 이후 2억, 3억이 훨씬 빨리 모이지만 못 모은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계속 같은 말만 한다. 결국 차이는 돈이 아니라 생각의 구조에 있다. 다섯 번째, 1억은 누구나 모을 수 있다는 말이 왜 맞는지. 너가 지금 얼마를 벌든 상관없어. 1억은 진짜 누구나 모을 수 있는 돈이야. 근데 왜 대부분은 못 모을까? 답은 단순해. 그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하기도 전에 소비가 먼저 시작되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월급 받으면 적금보다 먼저 쇼핑이 떠오르고,
카드값 때문에 다음 달이 불안하고 갑자기 생긴 스트레스를 지름으로 해결하고 지금의 만족이 미래의 자유보다 더 커 보이고 투자 공부는 귀찮고 오늘은 그냥 쉬려고 하고 이런 선택들이 누적되면서 1억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야. 하지만 한 번이라도 내가 미래의 나에게 투자한다는 감각을 잡으면 그때부터 돈은 달라지기 시작해. 하루 1만 원씩만 아껴도 1년에 365만 원이야. 이걸 10년 해도 3,650만 원. 여기에 투자 수익을 더하면 1억이 되는 건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야. 핵심은 액수보다 방향성이야. 6번째, 정말 중요한 질문. 왜 1억을 모으고 싶은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이거야. 돈을 모을 때는 금액보다 의미가 더 중요해. 1억을 모으고 싶은 이유가 단순히 남들도 하니까 멋있어 보이니까라면 그 목표는 오래 못 가. 진짜 이유가 필요해. 미래의 경제적 선택권을 갖고 싶어서. 갑작스러운 문제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투자 원금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이유가 명확해지면 돈을 모으는 과정이 덜 힘들어지고 멀리 있는 목표가 현실적인 비전으로 바뀐다. 사람이 목표를 포기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의미가 약해서야. 7번째, 1억을 향해 가는 과정 자체가 너를 바꾼다. 많은 사람이 오해해. 1억을 모으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근데 진짜는 그 반대야.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미 인생이 바뀐다. 예를 들어 소비를 관리하는 습관이 생기고 투자에 관심이 생기고 경제 뉴스를 이해하게 되고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이 커지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주변 사람과의 비교가 줄어들고 스스로 선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그리고 이 변화들이 결국 1억을 데려오는 거야. 즉, 1억은 결과물이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건 경제적 자아의 성장이야. 이게 훨씬 더 값진 것들이지. 8번째, 1억을 모은 뒤에 펼쳐지는 새로운 게임. 많은 사람이 1억을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1억은 시작에 불과해. 이제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는 거야.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 ETF, 우량주, 채권, 금, 비트코인 비중을 어떻게 잡을지, 월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지, 리스크 관리 능력을 어떻게 키울지, 내 인생의 돈 흐름을 어떻게 자동화할지. 1억이 없을 땐 이런 고민 자체가 사치였어. 하지만 1억을 넘기면 이제부터는 돈 모으기 게임에서 돈 굴리기 게임으로 넘어간다. 이때부터는 선택 하나하나가 진짜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그래서 1억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거야.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숫자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 1억을 모으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1억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훨씬 많다. 너도 그중 한 명이야. 이미 이렇게 질문하고 공부하고 고민하는 순간 너는 절반 이상 도달한 거야.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하루하루의 선택을 바꿔가면 돼. 1억은 단순히 돈이 아니야.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고 위기를 견딜 수 있는 안전망이며 돈이 일하기 시작하는 세계로 넘어가는 입장권이야. 그걸 네가 반드시 손에 넣길 바란다.